네, 포연구TV의 포연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. 하지만 기본 중에서 기본인 바로 영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영끌이 정말 이게 기준이 애매합니다.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대출했는데 영끌인가 싶기도 하고, 내가 1억밖에 대출 안 했는데 이게 영끌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어떤 분들 5억인도 영끌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. 답은 다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제 관점에서 짚어드리고자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저는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. 이분들은 신혼부부들입니다. 신혼부부고 아기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분들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신혼부부니까는. 그러면 월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50만 원 정도. 정말 딱 평균이죠. 250이니까는 맞벌이로 하니까는 500만 원. 연봉으로 치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얼마냐? 금리가 바로 2.7%입니다. 2.7%. 그리고 이분들은 또 요즘은 또 청약을 많이 하잖아요. 청약을 많이 하니까 청약이 5년 이상 가입이 된 겁니다. 그러면 또 0.3%가 우대됩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또 머리가 좋으세요. 20대들.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획을 합니다. 그러면 또 0.1%가 또 까집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2.3%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이죠. 왜냐면 요즘 시중대출이 4%, 5% 그냥 합니다. 그러면 그 절반밖에 안 하는 수준이죠.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 때는 집을 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우리가 신생아 대출이 9억까지 내거든요. 9억짜리 집 가격까지는 나와요. 하지만은 우리가 9억짜리 어떻게 삽니까? 살 수도 없어요. 9억을 산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려도 되시는 분들이겠죠?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5억짜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신혼부부니까는 내가 이번 생애 최초죠? 그러면 80%까지 대출 나옵니다. 그러면 5억에 80%, 즉 4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4억이 나오니까 1억이 더 부족하죠. 1억은 어떻게 하냐? 1억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? 1억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은 두 분이서 모으셔야 된다. 그래도 결혼을 준비한 남자 여자면 그래도 1억 정도는 합쳐서 모으셔야 된다. 조금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조금 지원 정도 받을 수 있죠. 그렇게 해서 1억은 충당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총 4억을 빌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억에 2.3% 그리고 30년 하면 원리금이 150만 원이 나옵니다. 그러면 소득이 얼마입니까? 500만 원이죠? 500만 원에 150만 원. 바로 30%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? 저는 40%까지는 된다고 봅니다. 기사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30% 잡는데, 저는 맞벌이시고 나이가 창창하시니까는 40%까지, 정말 많게는 50%까지도 된다 봅니다. 하지만은 적당하게 40%까지는 저는 괜찮다 봅니다. 그리고 그 10%, 나머지 10%총 50%죠. 10%는 적금 하시라.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저축률이 소득 대비 또한 많으면 70%, 그것도 보통 50% 정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의 미래가 또 설계되거든요. 그러면 40%는 주택담보대출이자 10%는 내 미래를 위한 자금 설계,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, 영끌이 아니냐? 저는 영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분들이 설령 소득 대비 70%까지도 원리금이다, 감당되시면 하시면 됩니다. 영끌 아닙니다. 영끌의 기준은 뭐냐? 바로 신용대출이나
사채를 하는 순간 영끌입니다. 왜냐면 아까 제가 금리가 2.3% 정도라고 했죠. 신용대출은 기본 8%, 10%, 경기가 더 안 좋으면 15%, 13% 넘어갑니다. 그러면 2.3%에 거의 뭐 3, 4배는 기본 뛰는 거죠. 이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. 예, 엄청난 수치죠.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, 사채, 아니면 가족까지 돈을 빌린다.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. 그 순간 바로 영끌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대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. 네,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딱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소득의 한 40%까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오늘 조금 이 영상을 들으시고 좀 대출에 대한 좀 짐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? 충분히 집 살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상급지는 아니지만은 부산에는 아직도 3, 4억대 가성비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진짜 많아요. 이것을 본인이 찾아보셔야 됩니다. 본인이 직장 간의 거리, 그리고 본인의 생활 반경, 인프라, 뭐 역세권, 학세권, 뭐 많이 있겠죠. 그런 것을 본인이 임장하시면 됩니다. 예, 임장하셔갖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또 영상 또 찍은 게 서부 상권에도 신축 제가 설명드렸죠. 또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잘 들으신 것 같은데 포용고TV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